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금리 인하 가능성과 파급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리는 단순히 돈을 빌릴 때 붙는 이자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집을 살 때 대부분은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월 상환액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보다 집값 상승이 더 이익이라는 기대 심리가 살아나 투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돈이 예금과 채권으로 이동하지만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과 주식으로 이동합니다. 즉, 금리는 부동산 시장의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금리 인하가 실제로 단행될 경우 전국 수도권 지방 시장별로 어떤 영향을 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한국은행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했지만 2025년 들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점진적 금리 인하 신호를 주면서 한국은행도 동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부담 완화 필요성과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시장 연착륙을 위한 금리 조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진 않았지만 곧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만으로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일부 단지와 세종, 청주, 부산 등지에서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6월에서 8월 전국 아파트 매매 지수는 3개월 연속 소폭 상승했습니다. 투자 심리 지표도 반등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가 일부 지역에서 100을 넘어섰습니다. 아직 가격 급등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만으로도 시장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금리 인하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단계적 인하입니다. 분기마다 0.25%씩 천천히 내리는 방식인데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실수요자의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만약 경기 둔화가 심해진다면 빠른 인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이상 내리는 경우죠.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폭발할 수 있지만 집값 급등으로 정책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반대로 물가 불안이나 환율 문제가 생기면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 기대감은 꺾이겠지만 이미 인하 가능성이 반영된 만큼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리 인하가 전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수도권은 대출 의존도가 높아서 반응이 가장 빠른 지역입니다. 특히 2030 세대와 신혼부부, 투자 수요가 민감하게 움직이죠. 지방광역시는 산업과 고용 여건에 따라 갈립니다. 울산, 부산, 대전은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중소도시는 반응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은 조금 다릅니다. 세종, 청주, 대전은 금리 인하와 교통산업 호재가 맞물려서 상승 탄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이 높아지고 매매 전환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매매 시장에서는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 방어력이 강해집니다. 전세 시장에서는 일부 세입자가 매매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안정되고 전세 가율은 단기적으로는 낮아졌다가 다시 매매와 동행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 효과입니다. 금리 인하가 실제로 단행되지 않아도 곧 내려간다는 기대만으로 거래가 늘어납니다. 인하가 실행되면 거래량이 더 크게 뛰고 가격 회복으로 이어지며 다시 매수 심리를 강화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리하자면 금리 인하는 전국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가장 빠르고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공급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금리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심장입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대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강남 3구는 이미 가격이 높지만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거래량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산가들은 금리 인하를 신호탄으로 보고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강북권은 교통망 호재와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동상계, 신림, 목동 같은 지역은 이미 정비사업 추진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매수세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기 동부 지역은 서울과 가까워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하남 미사 강변 도시는 거래량이 이미 폭발했고 성남 분당과 판교는 강남 대체지로 꾸준히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는 신분당선 연장과 행정타운 효과로 실수요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금리가 인하되면 이들 지역은 실수요, 투자 수요가 동시에 진입하면서 가격 안정에서 반등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기 남부는 금리 효과가 다소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동탄이 신도시는 대규모 공급이 있었지만 GTX-A 개통 효과와 맞물려 금리 인하 시 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평택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항만 물류, 미군기지 수요까지 얹히면서 산업교통 호재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투자 수요도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산용인 일대도 반도체 클러스터 영향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역시 금리 인하가 신호탄이 되어 거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경기 서부 지역인 인천 송도는 이미 전국 거래량 1위를 기록했죠.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송도뿐 아니라 청라검단까지 수요 확산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은 일부 지역에서 아직 입주 물량 부담이 남아있어 단기 급등보다는 선택적인 반등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김포는 GTX D 노선 불확실성이 있지만 금리 인하와 함께 매수세가 일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는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낮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가 실수요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남양주는 GTX B 노선 수혜, 의정부와 양주는 GTX C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교통 호재가 맞물리면 거래가 늘어나며 안정적인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바깥, 특히 지방광역시와 충청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 울산, 경남권입니다. 부산은 해운대, 수영, 남구 같은 핵심 입지 위주로 거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는 이미 거래량 상위권에 올랐는데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자산가 수요가 다시 유입되고 신축 중대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방어력이 커질 겁니다. 울산은 산업 경기 회복과 맞물려 금리 인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남구와 중구는 실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대출 부담이 줄어드는 순간 거래가 확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남권은 창원, 김해양산 등 일부 지역에서 회복이 예상되지만 인구 감소가 뚜렷한 곳은 반등 폭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대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입주 폭탄과 미분양 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미분양 해소 속도가 빨라지고 거래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보다는 조정폭 축소에 가까운 흐름이 될 겁니다. 경북은 포항, 구미, 경주처럼 산업 기반이 있는 지역은 반등 여지가 있지만 농촌 중심 도시는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광주 전라권입니다. 광주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특례 분양 제도가 겹쳐 이미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더해지면 실수요 매수세가 확실히 늘어날 겁니다. 전주, 순천 같은 중소도시는 인구 유출이 변수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로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세종, 청주, 대전의 충청권을 보겠습니다. 세종시는 공급 공백과 교통망 호재 덕분에 이미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전세 가율이 높은 단지에서 매매 전환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은 어렵고 2027년 이후 반등이 더 현실적입니다. 청주는 오송오창 산업단지와 방사광 가속기라는 대형 호재를 안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가 늘고 오송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입주가 집중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과 회복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적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대전은 둔산 도안관절을 중심으로 실수요 매수세가 강합니다. 금리 인하로 대출 부담이 줄어드는 순간 거래가 크게 늘어날 수 있고
특히 2025년 하반기처럼 공급 공백기가 있는 시기에는 거래량 반등 폭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입주 물량이 많아서 단기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는 부동산 시장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2025년 하반기, 아직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기대감만으로도 이미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 하락세가 멈춘 지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거래량은 더 늘고 가격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수도권 전략입니다. 수도권은 금리 인하 효과가 가장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서울 강남은 자산가 수요가 다시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강북권은 재개발과 교통망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이 기대됩니다. 경기 동남권, 예를 들어 하남 분당광교 같은 곳은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몰리며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겁니다. 수도권에서는 금리 인하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반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은 조금 더 차별화가 나타납니다. 부산과 울산, 광주는 금리 인하 효과가 즉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는 미분양 누적 부담이 크지만 금리 인하로 거래가 늘며 조정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충청권은 교통망과 산업 호재가 맞물리면서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세종, 청주, 대전은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2027년 이후 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자별 전략입니다. 실수요자라면 2026년 공급이 쏟아지는 시기에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가격이 조정되면서 합리적인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금리 인하 직후 단기간에 거래가 늘어나는 지역, 예를 들어 송도, 광교, 세종, 나성동 같은 곳에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금리 인하를 단순한 경기 대응책으로 보지 말고 세종의 행정수도, 위상, 청주의 산업성장, 대전의 연구행정 인프라처럼 도시 성장 동력이 있는 곳에 장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는 단순히 대출이 싸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심리를 바꾸고 거래량을 늘리고 결국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2025년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거래가 회복되고 가격 방어라는 흐름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공급 부담으로 잠시 조정이 올 수 있지만 2027년 이후에는 금리 인하 효과와 공급 감소가 맞물리며 다시 반등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에 머무르기보다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새로운 사이클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실수요자는 조정기에 내 집 마련을, 투자자는 장기 성장 동력을 갖춘 핵심 입지를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께 시장을 보는 눈과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